자, 오늘은 박영사 중학교 음악 2권 들어가 볼게요. 8페이지에 보시면 본 단원이 들어가기 전인데 지금 3분선이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3개로 나누어서 3분 이렇게, 그 다음에 손해보고 이익 본다. 손해는 뺀다라는 말이고 이익은 더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3분 손1이라고 하면 하나를 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기준 길이가 있을 때 3등분 한 다음에 한 등분을 뺀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걸 현의 길이라고 말을 해볼까요? 짧아졌으니까 음의 높이는 음고는 올라간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3분 2길은 반대의 개념이죠. 다음 10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예술 가곡이 나오네요. 지금까지는 서양의 예술 가곡만 봤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예술 가곡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다음 11페이지부터 여기 13페이지까지 꼭 보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이런 이제 표시들이 또 나오고 있죠. 여태까지 많이 했었던 세도막 형식까지. 다음 15페이지에 판소리 춘향가가 이렇게 또 이야기 순서대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소리부, 오른쪽이 채궁자리, 왼손이 뒷궁자리, 그리고 정수리에 강하게 치는 부분, 여기를 대점이라고 한다. 다음에 소점은 조금 앞쪽으로 치는 부분, 그리고 매화점은 여기 모서리죠. 그래서 우리 그 장구에서의 변죽과도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죠. 16페이지에 중중모리 장단, 위에 기본 장단 보시면 되고, 여기 액센트가 들어가죠. 9번째 박에. 그래서 아래 자진사랑가를 한번, 이거 지금 음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뒀죠. 그래서 갈색이 기본 장단이고, 다음에 얘가 이제 변형 장단. 변형 장단은 지금 보니까 말붙임새적으로 봤을 때는 완자거리로 되어 있죠. 다음 17페이지에 통영 개타령. 그래서 동부민요, 경상도 민요이죠. 자진 타령 장단을 사용한다. 자진 모리 장단과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강세가 이렇게 들어가죠. 자진 모리 장단은 여기에 이제 쿵이 하나 더 붙거나 쿵떡 이런 식으로 붙게 되죠. 18페이지에 바로 자진 모리 장단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다음 19페이지에 세계의 대중음악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프랑스 샹송, 이탈리아 칸초네, 미국, 영국 팝송, 영어권이죠. 그리고 포르투갈 파두라는 중남미 라틴 계열이죠. 그리고 일본은 엔카라고 하네요.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악곡들이 나오고 있는데, 에디 피아프의 이 곡들 굉장히 감수적인, 감성적인 음악이죠. 한번 들어보시면 이 노래다라고 아실 내용인데, 매우 유명한 악곡이죠. 그래서 20페이지에 오 샹젤리제가 나오네요. 다음 21페이지에 이제 푸니쿨라가 나오는데, 이탈리아 지금 칸초네죠. 그래서 푸니쿨라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카를 뜻한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형상화하는 노래이죠. 다음 23페이지에 보시면 Fly Me to the Moon이라는 아주 유명한 악곡이 나오죠. 무엇보다 여기 표기, 이게 이제 기출이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 26페이지에 오카리나가 나오는데, 아래 구조와 손가락 위치가 나오니까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하시고, 뒷장을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음이 나오죠. 못해도 여기 가운도부터 높은 도까지는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의 5손가락을 다 사용하는 악기이죠. 엄지까지. 그래서 여기 샵은 빼더라도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정도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30페이지에 기타가 나오네요. 다른 것보다 이 개방현 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31페이지에 이제 주법도 나오고, 다운업, 그리고 이런 도구, 이제 피크라고 하죠. 피크. 다음 아래쪽으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리듬이 나오는데,
무엇보다 여기 칼립소 리듬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붙임줄이 들어가죠. 다음 34페이지에 소금이 나오는데 여기 음역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임에서 중청, 남까지. 그리고 예전에도 봤었던 저치, 평치, 역치가 있네요. 이거 현악기에서는 경안법, 여간법이라는 표현을 쓰죠. 다음 35페이지 오시면 북천이 말딱하늘이라는 악곡이 나오는데, 우선 이 악곡도 악곡이지만 중간에 나와 있는 여기 고선을 좀 볼게요. 아래쪽으로 설명을 보시면 원래는 그냥 고이나 소금으로 낼 수 없는 음이므로, 그러니까 소금이 음역대가 중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고선은 그보다 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한 옥타브 높여서 연주한다. 이런 게 이제 실제적인 어떤 뭐랄까요, 문제 해결 과제와 연관이 있겠죠. 다음 36페이지에 가야금이 나오네요. 아래쪽으로 풍류가야금, 정악가야금이라고도 하는, 그리고 산조가야금이 또 나오고 있죠.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당연히 양이두가 있냐, 이제 복미가 달렸냐의 차이이고, 산조가야금이 아무래도 작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역동적인 표현에 용이하다. 그래서 빠른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이러한 악곡들을 이제 연주하게 되죠. 다음 줄에 이제 구조와 명칭이 나오고 있고 보셔야 될 내용들이고요. 지금 부들 나오는 거 보니까 산조 가야금이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음역, 그리고 구음까지. 본청이란 단어도 이제 익숙하시죠. 그리고 실음은 5도 아래음이 난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볼게요. 숫자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뜯는다. 그리고 얘는 지금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동그라미가 있는 경우에는 튕긴다. 그리고 동그라미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두 번 튕긴다. 연튕김. 38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부호가 나오는데 다른 거는 다 확인이 되었고, 여기 이 표시 전성 표시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재빨리 한번 굴렸다가 제음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따르단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39페이지에 이성천님의 청소년을 위한 국악 관현악 입문이 나오네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세아세아 주제 확인하시고, 다음 장에 악기들이 이제 그림과 함께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41페이지에도 이제 파름 분류, 금석사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죠. 포토형목. 다음에 계통에 의한 분류. 일반적으로 이제 악학계범을 이야기를 하고 아당향악기로 나누고 있죠. 특히 아악기 같은 경우에는 문묘제례악에 사용이 되죠. 다시 말해 문묘제례악에는 아악기만 사용이 되죠. 박은 빼고요. 박은 당악기에 속해져 있죠. 다음 42페이지에 양금의 유래가 나오네요. 이거 기출에 한 2번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꼭 봐두셔야 될 것 같고, 양금 같은 경우에는 쇠줄을 사용한다. 그리고 서양금이란 이름이나 구라철현금, 그 쇠로 된 그 줄이란 뜻이죠. 그래서 구라철사금이라는 표현도 있고, 아래쪽으로 이제 서양 악기에서 덜시머가 나오네요. 덜시머, 양금과 거의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챈발로, 그 다음에 피아노라는 말까지 꺼내고 있네요. 다음 44페이지 이제 형식이 또 나오는데 오늘은 좀 다른 걸 볼게요. 여기 A 파트, B 파트가 있는데 A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고 반복이네요. 그런데 그 요소가 여기에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즉 A 파트에서의 절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 경우는 순환이부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런 형식이 갖추어질 때 중요한 것은 이런 종지가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것. 다음 49페이지로 오시면 미디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 파트가 사실 임용이 나오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디라는 것은 우선 알아두시고, 아래쪽으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 노테이션은
그 노테이트가 기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노테이션은 악보를 만드는 프로그램, 사보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다음에 시퀀싱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이제 미디를 실제로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다음에 사운드, 오디오를 가볍게 편집할 수 있는 사운드 에디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가상악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악기 소리를 이제 컴퓨터 안에 집어넣어서 소프트화 시킨 거죠. 가상악기. 영어로는 VSTI라는 표현을 써요. 자, 56페이지로 와볼게요. 민요가 또 나오고 있죠. 이렇게 지역별로 잘 구분을 해 두었으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신과 토리, 레미, 솔라, 도인데 5번째 음을 떠는 것이 특징이다. 그 다음에 반수신과 토리도 있죠. 라도, 레미, 솔. 그리고 경토리도 이제 이렇게 제1 경토리도 있고 제2 경토리도 있고, 그래서 제2 경토리는 반수신과 토리와 동일한 구성음을 갖죠. 구성음이라기보다도 배열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예를 들어서 라도 레미솔이라고 하면 라에서 도까지 단 3도의 음정, 도에서 레까지 장 2도의 음정, 이런 음정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동부 민요, 메나리 토리, 하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남도 민요, 육자배기 토리. 다음 57페이지에 풍령가, 경기 민요이고 국거리 장단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곡은 이제 나올 때마다 계속 불러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총지음을 보니까 지금 제1 경토리네요. 다음 58페이지에 자진강강수월래가 나오네요. 긴 자진 형식이죠. 그래서 긴 강강수월래도 있고, 자진강강수월래, 자진몰이 장단이네요. 강세 확인하시고, 남도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굳게 떠는 표시가 보이고 있죠. 다음 페이지에 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아래쪽으로 보면 강강수월래 유래가 나오는데, 임진왜란과 연계설, 그래서 손잡고 이렇게 돌면서 뭐랄까요, 규모, 위압감을 줬다. 다음 60페이지에 제주민요, 너영나영, 새마치 장단이고 매기고 받는 소리가 있죠. 제주민요는 뭐 몇 개 없으니까 그냥 암기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61페이지에 서도민요, 수신가가 나오네요. 굉장히 느리고 기교적인 음악으로 알고 있죠. 지금 템포를 보시면 30에서 35예요. 거의 뭐 일반적인 그 음악에는 없는, 서양 음악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템포이죠. 그런데 종묘제락 같은 경우에는 뭐 15, 20 이런 것도 본 것 같아요. 여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입창과 좌창이 있네요. 입창은 선소리라고도 한다. 그리고 좌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금 이제 처음 나왔죠. 12잡가가 경기 좌창에 해당된다. 다음 62페이지에 이제 뱃노래가 나오네요. 뱃노래는 국거리 장단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중간에 빨라졌다가 다시 국거리 장단으로 느리게 끝이 나는, 이거 저 배울 때 보니까는 굉장히 그 역동적인 느낌이 있더라고요. 뱃노래라서 그런가 굉장히 역동적이었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곡들은 조금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또 2차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곡이네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메나리토리의 특징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행가락이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음 64페이지에서 뒤로 넘어가서 73페이지까지는 그냥 악보 챙겨두는 페이지로 기록만 해둘게요. 다음 76페이지에 이제 국악사와 서음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한번 쭉 크게 한번 훑어볼까요? 먼저 상고시대, 기원 전부터 해서 3세기네요. 제천의식이 가장 유명하다.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동맹, 부여에서는 영고, 동해에서는 무천이죠. 그 다음에 삼국으로 넘어와서 고려시대에는 무용총벽화, 백제에는 금동대양로, 신라는 토우죠. 그리고 전래되는 것으로는 고구려는 거문고, 백제는 기양무, 그 다음에 신라는
가야금이죠. 인물 관련해서는 고구려는 왕산악, 백제는 미마지, 신라는 우륵이죠. 가실왕 포함해서 우륵이죠. 그리고 신라에 빠질 수 없는 음성서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교육기관. 다음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와 발해죠. 그래서 통일신라 이러면 삼연삼죽을 빼놓을 수가 없다. 삼현에는 향빛파가 들어간다. 그리고 발해에서는 이제 뭐 정여공주 무덤 이런 것도 나왔지만 우선 통일신라의 음성서와 견줄 수 있는 게 태상시죠. 다음 고려시대로 와서 고려시대는 가요도 유명하고 신라는 이제 향가라고 하죠. 그 전에 신라, 향가.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종 9년에 당악, 예종 11년에 아악. 그래서 아악은 이제 좁은 의미로는 문묘제례악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유입된 음악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향악이란 이름. 그리고 여기 불교 음악 발전이 나오는데 연등의 8간에 고려이고 신라로 그 전에 신라를 보자면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범패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고려도 이제 음악 그 교육기관이 나오네요. 대악서 기출이죠. 음성서와 대악서. 여기에 뭐 장악서, 장악원까지 나왔죠. 조선시대에. 그래서 먼저 77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조선이 나오죠. 그래서 세조가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세조, 종묘제례악, 다음에 세종은 뭐 장관보, 다음에 박연에 의한 아악, 맹사성에 의한 향악, 둘 다 기출이죠. 다음에 세조 때에는 오음약보, 그리고 악학개범, 이거는 성종 때죠. 성종이 더 뒤로 와야겠네요. 그 외에도 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조선 후기로 와서 이제 이런 장르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죠. 근대로 와서는 판소리가 이제 이어져서 창극으로, 창극이라고 하면 중국의 경극, 일본의 가부키. 그리고 판소리와 창극을 또 비교할 수 있죠. 창극은 무대가 있다. 판소리는 그냥 아무 데서나 한다. 어떤 이 돗자리를 깔고 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1인 다역인데 창극은 1인 1역이다. 그리고 악기 반주가 이제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고수에 의한 북장단, 창극은 국악 관현악이죠. 이외에도 뭐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5마당이 불리우지만 또는 뭐 예전에 12마당이 있었다고 하고 여튼 지금은 이제 5마당으로 전통적인 악곡들을 부르게 되지만 창극 같은 경우에는 창작되는 것들이 되게 많다. 다음 현대에 와서는 이제 사물놀이 뭐 이런 퓨전 음악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다시 76페이지로 넘어와서 서양도 볼게요. 서양은 고대 중세 묶었네요. 15세기까지 그래서 1450년대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아래에 보시면 뭐 굉장히 이 수천 년의 기간을 줄였기 때문에 굉장히 작게 나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중세 시대에 이제 교회 음악이 발달하게 되고 다성 음악이 출현한다. 오르가눔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 음악 이론의 기초가 이제 수립되었다. 그래서 음악 이론이라는 것이 이제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이었다. 하나의 교과였다. 그래서 체육과 음악이 굉장히 중시되었죠. 다음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 일어난다. 그래서 인간 중심이 되죠. 대위법이 상당히 발달을 하게 되고 다성 음악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때 이제 아카펠라가 나오게 되죠. 기악곡, 인쇄술도 발달이 되어서 악보가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되었다. 다음 바로크 시대에 조서음악 체계의 완성이다. 그래서 라모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죠. 다음 푸가 대위법과 관련이 있고 합주 협주곡 콘체르토 그로소라고 하죠. 그래서 그 구성이 이제 콘체르티노라는 작은 앙상블과 뚜띠
또는 리피에노라고 하는 큰 앙상블이 대조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바로크 시대는 대조를 이룬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크 시대로 가면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죠. 다음 건반 악기의 발달, 챈발로, 합시코드라고도 하고 또는 클라비코드 이런 악기들이 발달을 하게 되죠. 이게 점점 이제 이어지면서 고전 시대로 와서 피아노로 발전을 하게 되죠. 다음 오페라, 극음악이 발달한다. 사실 이 경우는 고전주의 시대 때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전으로 가볼게요. 고전주의 시대라고 하면 이제 계몽주의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과학의 발달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성이 중요시되고 객관성이 중시된다. 절대음악의 시대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음악의 순수함, 음악 자체의 고유성, 그게 중요하다 보니 화성음악이 발달을 하게 되죠. 따라서 형식이 중요한 시대이기도 하고 그만큼 다양한 형식의 장르가 나타나게 되죠. 다시 말해 앞서 바로크 시대에 있었던 그 장르들이 조금 현대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체계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낭만 시대로 오게 되면 개인의 아주 주관적인 감정 표현이 중시되죠. 그래서 살롱 음악도 실내의 살롱 음악도 발전을 하게 되고 표현이 굉장히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표제 음악도 발달을 하게 되는데 여기 교향시 같은 경우에는 표제 음악, 여기 키워드가 그거죠. 표제 음악인데 단악장으로 되어 있고 관현악 반주이다. 이어서 여기 민족주의 음악까지 물고 들어가죠. 그래서 현대로 와서는 이제 이런 지금 인물들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장르도 다양하게 나온다. 다음 78페이지로 보시면 이제 국악사의 이런 사료들도 보이죠. 다음 장에 여민락이 나오네요. 멜로디 이 선율형을 조금 앞에는 한 두 마디 정도는 그래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쪽으로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용비어 청가를 노랬던 서안곡이었지만 지금은 기악곡화되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음도라는 단어 처음 나왔네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80페이지도 이제 이런 용어 정리들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80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오니까 느낌을 파악하시면 되겠죠. 여기 상모도 돌리고 있고 소고도 나오죠. 징도 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지금 줄타기 하는 대 같아요. 이런 놀이도 있고 진풀이라는 것도 있죠. 다음 81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이황지과학부라는 단어, 여기 이황지과학부도 조선시대 음악기관이죠. 음악교육기관. 그리고 원각사라는 단어도 보이네요. 서양식 최초의 서양식 공연장.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비교하는 표가 있죠.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네요. 다음 8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국립국악원 지금도 있죠. 그래서 이황지과학부가 국립국악원으로 개편되었다. 다음에 여기 사물놀이도 이렇게 앉아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유명하죠. 다음 83페이지로 오시면 또 서음사가 나오네요. 그래서 예술가고, 교향시, 표제음악 그리고 여기 아래쪽으로는 또 발레음악이 보이네요. 한 장 가시 넘어가시면 슈베르트 송어가 나오죠. 슈베르트 송어. 그러면 여기 더블 베이스가 들어가는 피아노 오중주이다. 다음 85페이지에 이런 다양한 유명한 악곡들이 나오는데 우선 제가 볼 것은 이런 것들 알레그로, 빠르게 아지타토, 굉장히 몰아치듯이 휘몰아치듯이 연주하라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격정적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 표시가 있죠. 스포르잔도라는 표현인데 특히 세게 이 음을 굉장히 강하게 연주하라 라는 표시로 이렇게도 나와 있죠. 그리고 디미누엔도 점점 작게. 다음 이 표시는 다들 아시는 2분의 2박자 표시이죠. 그리고 여기 더블샵도 보이네요. 다음 86페이지에 이제 발레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이 나오네요. 좋은 곡들이 많죠. 그리고 행진곡 이런 것들
굉장히 유명하니까 뭐 유명한 곡은 엄청 많죠. 저도 이 곡을 정말 좋아하는데, 아래쪽으로는 낭만시대 오페라, 그래서 베버의 마타네 사수가 나오네요. 다음 87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바그너가 나오는데, 바그너의 오페라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바로 유도동기라는 거예요. 유도동기는 라이트모티브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오페라는 이제 인물 배역이 있죠. 그 배역이, 어떤 배역이 나올 때마다 그 특정 동기 선율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율이 나오면 이 등장인물이 떠오르게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유도동기가 되고, 만약에 뭐 베를리오즈라는 환상교향곡을 떠올렸을 때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가 바로 그 고정악상이죠. 이데픽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것과 또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아래쪽으로 이제 베르디가 나오죠. 오페라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많고, 이런 이제 노래들 들어보시면은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악곡들이 많죠. 푸치니 오페라도 마찬가지. 다음 88페이지로 오면서 이제 민족주의 작곡가들의 음악들이 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네요. 스메타나 지금 교향시라는 장르도 보이고, 여기에도 스포르잔도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리고 다음 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작곡가들이 나오고 있죠. 유명한 악곡들과 함께. 마지막에는 무소르스키 전람회의 그림 중 그 그림과 그림 사이에 이동하는 것을 표현한 프롬나드라는 부분도 보이네요. 다음 90페이지로 보시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유명한 악곡들이 나오는데, 중간에 이런 단어가 있네요. 이거 저는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랑잠이라고 저는 읽거든요, 그냥. 근데 얘는 어쨌든 느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느리게 연주하라. 아래쪽으로 러시아 5인조가 또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저는 연도도 다 외웠었는데, 보로딘을 보면 33년이죠. 쭉 2년 차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림스키 코르사코프 빼고. 여튼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러시아 국민악파, 그래서 러시아 5인조 인물 명들은 암기가 되면 좋겠어요. 다음 95페이지로 오시면 슌베르크가 나오죠. 그래서 이 칸디스키의 인상이란 그림과 연계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도 마찬가지, 그림이랑 이제 이렇게 연계를 시키고 있죠. 이 단원 자체가 지금 음악과의 이제 융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글귀들 반드시 조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에도 있어요, 이렇게. 다음 97페이지, 이제 달빛이라는 것을 주제로 우리나라 정대성님의 달물이라는 악곡과 드뷔시의 달빛이 있죠. 그래서 이 악보는 뭐 눈에 익으실 테니 위에 있는 이런 악곡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98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소리의 성질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주파수가 또 나오고 있죠. 가청 주파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20부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개수가 많으면 주파수는 음의 높이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주파수는 음의 높고 낮음이다. 다음에 여기 아래 진폭은 음량과 연관이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겠네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빛깔이라고 해죠. 색이라고 할 수 있죠. 색은 이렇게 파형에 따라, 모양에 따라, 이 파라는 것은 그 파도할 때 그거죠. 물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물결의 모양에 따라서 색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죠. 다음 113페이지로 오시면 우리 의식음악이 나오네요. 종묘제례악이죠. 그래서 악가무 설명이 나오니까 반드시 읽어보시고, 도태평 정대엽 열왕곡, 그리고 아래쪽으로 8일무 전부 다 기출이죠. 바로 다음 장에 이제 희문 악보가 나오네요. 보태평의 1곡이죠. 첫 번째 곡. 그래서 여기 가사와 멜로디 조금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여기까지만이라도. 그리고 문묘제례악. 문묘제례악은
공자를 비롯한 이런 유학자를 모신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종묘제략 같은 경우에는 역대 조선 왕조에 대한 제사가 되죠. 그리고 문묘제략은 아악기만 편성을 한다. 여기에 박이 들어가는데 박 같은 경우에는 당악기로 분류가 되죠. 다음 115페이지에 악기 또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 범패 관련해서 이제 화청이 나오네요. 지신걸청이라는 단어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설명도 나오네요. 3대 성악곡 중 하나이다. 자, 그래서 오늘 박영사 중학교 권 2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비상책을 들고 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